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여성에 대한 범죄 사건을 이분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패트리샤의 아들 라이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 부검을 실시한 결과 라이언의 혈액에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발견됩니다. 이 물질은 냄새가 없고 단맛이 나며 주로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지만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의 몸에서 과도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라이언을 독살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둘째 아들 데이비드를 낳게 되는데 데이비드는 재판 기간 동안 위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데이비드가 부동액 중독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희귀유전병 메틸말론산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녀가 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적적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판사는 의학적 증언을 거부했고 패트리샤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0개월 후 이 사건이 언솔브드 미스테리에서 다루어졌고 판사가 이 사건을 재심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패트리샤는 2년간 수감됐다가 풀려났고 둘째 아들 데이비드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연구소와 병원을 고소하여 승소했으며 둘째 데이비드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들 라이언의 죽음이 유전병인지도 모른 채 살해 혐의로 평생을 수감될 뻔했습니다. 2017년 10월 5일 61세의 테티틱이라는 남성이 복부 수술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깨끗한 시트를 가지고 돌아와 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며칠 동안 실종 상태였다가 2주 후 병원에 고립된 구역의 천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모호한 사인으로 그가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천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년 후 샌딜이라는 남자가 다리가 부러져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회복할 때까지 스스로 걷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종되었고 2주 후인 2019년 5월 24일 그의 시신이 천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테티틱과 마찬가지로 그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후 천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연의 일치면서도 가장 이상한 범죄 사건 중 하나를 이분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817년 영국 에딩턴이라는 지역에서 메리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이 아브라함 손튼이라는 남자와 파티에서 춤을 추며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경 메리와 아브라함은 해나와 벤자민이라는 두 친구와 함께 파티를 떠났습니다. 짧게 산책을 한 후 이들 중 벤자민은 다시 파티로 돌아갔고 그렇게 남은 3명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친구인 한나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고 메리와 아브라함은 메리의 친척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인 5월 27일 새벽 4시 메리는 기분 좋게 친구 해나의 집에 방문하여 파티날 입었던 옷을 갈아입었고 흰색 댄스화를 신은 채 해나의 집을 떠났습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용직 노동자가 파이프 헤이스 공원을 지나가다가 펜스밀러 도로 옆 작은 물 웅덩이에서 메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익사 또는 질식사를 당했고 살해 직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브라함 손트는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1974년 미스테리한 우연적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5월 27일 바바라라는 20세 여성의 시신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메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동일한 범죄를 당한 후 살해당했습니다. 157년 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미스테리한 우연적 일치의 사건이라고 소개해드린 이유는 두 피해자는 같은 생일에 둘 다 댄스 파티가 있어서 전날 저녁에 친구 집에 방문하여 파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게다가
바바라 사건의 용의자는 아브라함 손튼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마이클 손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두 사건 모두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